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통상적인 전제 조건을 여러 개 제시를 하고 일단 만나겠다고 하니까 문재인의 청와대가 적극 환영 뜻을 표현함으로써 일단 남북 간에 스포츠 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 회담이 정치 회담으로 발전하면은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안에서 지금 대북 정책,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 북한의 전략 전술을 간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과소평가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상대적 어떤 가치로 생각을 하고 오로지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평화를 절대 가치로 놓으면서 동맹도 자유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과거 전력을 보면은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들어서 이용당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믿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국익을 지키는데 훌륭한 역할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는 이동복 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의 걱정을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천영우 전 육자회담 대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외교부 차관을 했던 분이 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영우 전 안보수석은 육자회담, 안보수석 등을 통해서 북한과 오랫동안 현장에서 대결을 했고 국가 이익을 나름대로 수호한 전력이 탄탄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또 글과 말이 아주 명쾌해서 요약해서 전해드리기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북 간에 한국이 계속 북한의 핵 인질로 살게 하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재앙이 된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담판을 해가지고 한국을 희생시키는데 그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다 이거죠. 동시에 미국에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이 양쪽으로 어떻게 보면 인질이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북한에 갖다 바치거나 뜯어먹히는 이런 식의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2018년의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두세 번 더 한 다음에 회담에 나와서, 그러니까 강한 입장에서 회담에 나와서 그렇게 되면 미북 협상은 핵 문제를 주제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대화는 아마 남북한 교류, 북한에 퍼주는 그게 주제가 될 협상이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천영우 수석은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 완성을 향해 나아갈수록 되돌아오기가 힘들고 비핵화가 어려워진다. 완전한 대북 경제 봉쇄를 통해 북한의 핵무력을 막지 않으면 북한 핵을 이고 살거나 북한 정권을 멸망시키는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는다. 북한이 정말 핵무력 완성을 했다면 회담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김정은의 선언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을 만큼 완성했다는 의미인지는 불확실하다. 아마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거리로 사격을 해가지고 재진입 기술 완성을 보여주거나 미국에 북핵 완성을 확인시켜줄 실험이
두세 번쯤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모든 실험을 마치고 실력을 보여준 뒤에 북한은 협상하자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제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을 이미 완성했다고, 내 책상 위에 발사포탄이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여기서 또 두세 번을 더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미지수입니다. 이것을 만약 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에 군사적 보복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아마 원래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느냐. 북한이 추가 핵 미사일 시험을 하느냐. 만약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폭격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천영우 전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좋은 줄로만 아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 능력의 질적 양적 확대를 안 하겠다. 현 상태에서 동결하겠다는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ICBM은 배치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한국,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허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아주 이게 끔찍합니다. 협상을 하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북한은 현 상태에서 동결한다. 그러면 미국은 좋다. 우리 본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은 실전 배치하지 마라.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는, 그렇게 되면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은 공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동결. 물론 그 동결 약속이 지켜지느냐 안 지키느냐는 별도의 문제인데,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천영우 수석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정당화해주고 우리는 계속 북한의 핵 인질로 살게 된다. 핵을 가진 북한의 큰 전략적 계산 안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는 남북 대화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의 선택은 철저하게 미국을 붙들고 미국의 핵 우산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중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일본은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 한국의 경우에 중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막든지, 아주 핵 무장하지 않는 한국은 누구를 붙들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북한까지 붙들어가지고 늘어지면서 호소를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핵무장한 국가 사이에서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이 고아가 되면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상납해야 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또는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영우 수석은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희망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 전까지 완전한 대북 경제 봉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철저한 대북 제재를 하게 만들어서 북한 정권이 도저히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며 협상에 나오게 해야 한다. 핵을 포기할 것이냐, 정권 유지할 것이냐, 양자 태기를 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한미 한일 관계가 다 좋아야 한다.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중국이나 북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압박 공세의 기미나 빼고 걸림돌이나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하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당하게 된다.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한 한국은 북한, 중국 입장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를 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켜야 되는데 사사건건 미국, 일본과 충돌하고 대북 압박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기물 뺀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따돌림 당한다. 그 순간에 북한과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당하게 된다. 한국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만 한국이 외톨이가 되는 순간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당한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돈독하지 못하면은 한국은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우 수석은 이렇게 또 쉽게 풀이를 합니다. 우리의 좌표를 잘 보고 설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은 운명공동체라고 했는데 운명공동체란 말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다. 중국은 우리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중국은 그 적과 동맹을 맺은 나라이다. 중국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상 적을 보호하고 적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가 위급할 때 목숨 바쳐줄 동맹국가 적의 친구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양쪽에 더블 플레이 하다가는 양쪽에서 다 신뢰를 잃는다. 촌수를 잘 가려서 외교를 해야 한다. 누가 형제 사촌이고 누가 남인지 구분 못하면 나중에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고아가 된다.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잡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피해를 주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중국이 지역 패권 세력이 될 것이고 그 피해자가 될 나라도 뻔하다. 인도,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름이 일본이 이름 붙인 것이라서 싫다면 우리가 다른 이름의 전략을 내어서라도 중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중국의 1대1로는 중화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비전이다. 중화질서에 편입되고 싶어서 안달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끼일 자리가 아니다. 여기 워낙 쉽게 핵심을 찔렀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촌수를 잘 갈아서 외교를 해야 한다. 외교에도 촌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의 형제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과 친한 일본도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안보 면에서는 우리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형도 될 수 없고 경계 대상이죠. 다만 경제 부분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도 촌수가 있다. 촌수를 잘 따져서 외교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고아가 되어버린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는 무시되어 버린다. 지금 문재인 외교는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한미 동맹을 약화시켜서 이득을 볼 사람은 김정은 정권밖에 없는데 김정은의 안전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5천만의 자유, 생명, 재산, 행복을 지키기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 이게 전영우 전 수석의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